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장 내내 하락세를 걷다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 조금 성공을 했다가 결국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거래량은 좀 없었지만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0.4% 상승했고 나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서울시 재개발 잠금 해제라는 주제로 전일 이슈가 되었던 건설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이번 주에 계속 리뷰해드렸던 통신 장비 업종 리포트 다시 한번 리뷰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고점을 찍고 하락한 증권주 대해서 긴급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고수익 작전 타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고수익 작전 타임과 처음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좀 떨리시진 않으신가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네. 투자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잠금 해제라는 주제인데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50일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5년까지 주택을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세우면서 전일 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도 좀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전일에 건설주가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었는데 역시 이 주식 관점, 증권사 관점뿐만 아니라 우선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라는 부분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했던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6대 방안은 우선 주거 정비 지수세 폐지, 공공계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그러니까 기존의 5년에서 2년으로 낮추는 부분이고요. 또 주민 동의 등 같은 이 민주적 절차 강화와 또 확인 단계에 대한 간소화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이죠. 바로 이제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 노후 지역의 신규 구역 지정과 또 이제 2종 7층의 일반 주거 지역 규제 완화로 이 사업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어떤 건설주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주거 정비 지수제를 이제 폐지한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법적 요건만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족하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건설주들 이런 호재로 어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호재로만 주가 간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지금 건설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 말씀드렸듯이 건설에 대한 어떤 재개발 이런 분야에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환경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떤 1분기가 전형적인 비수기였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지금 1조 9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었고 영업이익은 2,294억을 기록했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가량 개선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수익성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중공정상 이익효과라고 해서 이 준공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1분기 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우선 2분기와 또 올해 하반기 때는 이런 일회성 요인보다도 우선 대우건설의 일반 어떤 주택 부분을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안정적인 이익률을 기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폭 떨어지는 실적이 좀 나오긴 했지만 추후에 봤을 때도 이 건설업에 대한 이 가격과 공급에 대한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 GS건설도 2, 3분기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해서 앞으로 관련주들 어떤 흐름 보일 수 있는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트 진로 여름 성수기 가자라는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이 여름 성수기에 가장 핫하게 소비되는 이 섹터가 바로 이 주류나 음료 관련주일 텐데요. 이 소비주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가 궁금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특히 또 우선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주의 흐름도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하이트 젤로 1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5%대 이상 줄어들긴 했지만 이 하이트 젤로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예상치, 1분기 시장의 예상치가 높게 나와주면서 추후에 봤을 때도 이 기대감이 지금 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우선 지금 시장 예상치가 500을 넘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궁금했던 상황인데, 의외로 좀 잘 나온 1분기가 이 비수기점을 감안하더라도 잘 나왔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31억 정도가 지금 증권사에서 최대, 높이는 수치고 한마디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천억을 넘을 가능성도 지금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하이트 젤로 같은 경우에도 하이트 젤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테라, 진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에 대해서 작년에 꽁꽁 닫혔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죠. 음식점의 10시 이후에 영업시간 규제나 여러 가지 면의 규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채널, 그러니까 어떤 가게나 어떤 음식점에 판매하는 이 업소용 채널에서의 이 주류 소비 회복이 좀 젖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 내수 쪽에서의 어떤 정체되는 부분은 해외 쪽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만회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이 테라죠. 이 테라의 판매량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테라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 채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시기가 오겠죠. 그렇게 한다면 이 주류 쪽에서의 시장 회복 국면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 저는 긍정적인 그림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소주도 그렇고 맥주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지만 우선 우려를 너무 하는 것보다도 이 매출에 대한 역신장 어떤 폭은 좀 적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상황을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과일 소주죠. 이 과일 소주의 수출 호주로 인해서 해외 법인의 이익이 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하이트 젤로에 대한
그 하이트 젤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그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로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목표가는 1차로 42,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48,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48,000원 제시하는 부분은 이 EPS에 PER 20배를 대비한다라고 대비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류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 봤을 때도 PER이 23배를 준다라고 봤을 때 이 20배로 디스카운트 대해서 적용하는 그 목표가가 48,000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추가된 상승 여력은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소주나 맥주 좀 드시나요? 예,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요. 하지만 집에서 이제 맥주 한 잔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테라를 많이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이트 젤로도 본의 아니게 좀 추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소비하시는 만큼 주가 상승과도 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하이트 진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백신 접종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미 1차 접종을 맞았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64세에서 75세 사이 백신 접종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노마스크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일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좀 컸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앞으로 화장품 소비주들 좀 오를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비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의류주, 그 말씀드렸던 음식료, 그리고 이 다른 어떤 내수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주가 흐름이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경기 민감주가 더딘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외부 활동입니다. 이 백신 보급이 외부 활동으로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화장품 수요 반등을 본격화한다라는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통상 어떤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는 게 바로 2분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커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뭔 얘기지만 해외 여행에 대한 정상화가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 면세점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 항상 면세점에 대한 이 업황을 얘기했을 때 빼놓지 않는 게 바로 화장품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의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좀 거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7월부터 1차 접종만 받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 컨택트 관련 업종 가운데 기존에 위축됐던 색조 화장품 소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대장주죠. 이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하면서 이 클리오, 이 코스맥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은 1,326억이 좀 예상이 되면서 이 작년 대비해서 276%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중국 럭셔리 화장품 성장률을 따라가는 형국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화장품에 대한 이 대장주로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관심을 좀 증가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또 이제 럭셔리 브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럭셔리 브랜드는 이제 원가율이 좀 낮고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이 얼마나 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이 면세점 채널 정상화는 확실히 이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 어떤 럭셔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말씀드렸던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과
국내 법인에서의 색조 대표 브랜드를 핵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로드샵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색조 브랜드 업체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클리오, 코스메틱스, 아모레퍼시픽을 좀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클리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유망하다라고 챙겨주셨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기술주가 특히나 부진했는데 HP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호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떨어졌고, 보잉은 그냥 경기 회복 낙관론이 커지면서 4%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들이 확연하게 방향성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자 우리 시장에 영향 좀 미칠까요? 우선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내수 그리고 이 민간주에 대한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업 지표 그리고 이 연준의 향후 행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냐, 이 부분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뉴욕 증시에서 발표됐던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재차 감소하면서 이 고용 개선에 대한 투자자의 자신감이 좀 강해졌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는 유지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연준의 행보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 높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호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어떤 반도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업체들이 1분기 때나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가가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부분 화답을 못했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 때 글로벌 서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은 연초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시장에서 투자자분들도 가장 관심을 가져시는 부분이 이 포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죠. 이 전날에 이 포드가 전기차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방차인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도 이 전기차의 배터리와 이 배터리를 만드는 소부장 그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이 정말 무조건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이런 모멘텀이나 또 포드에서 투자 확대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한 15%가량 급등을 했죠. 전기차 관련주도 함께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볼지 궁금한데, 지금 지속적으로 업종별이 아니라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별 업종 장세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성급하게 시장을 대응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을 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어떤 주식 비중,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들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선 보유 관점으로 갖고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대내외 어떤 재료가 많이 부족을 하죠.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이 지금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말고 갖고 있다는 말씀이, 우선 우리나라의 EPS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5월 들어서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4월 말 대비해서도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어떤 순이익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 증가치가 나왔는데 이 월간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상승률을 찾아가기 어려울 만큼 큰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시장 전체는 이 저평가 구간으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언뜻 보기엔 1분기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종목별로 좀 틀리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넘기기 쉽지만 상승폭 자체가 이래저래한 측면에서는 우선 EPS 전망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섹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통신,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추정치가 해당 기간보다도 이 280% 이상 상승하면서 이 통신 쪽에서에 대한 주가도 그 부분을 화답하고 있고 추후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런 통신 업체 상승세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이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부분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도 그렇고 이 실적에 대해서 상승 그 전망치를 높이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이번 쓰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이 가치주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전처럼 어떤 성장주에 대한 접근 부분보다도 이 가치주 쪽,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크게 반응을 안 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나 내수주 종목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롱인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통신업종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LG유플러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재, 또 패션, 또 필름 쪽에서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을 1분기 실적 때 확인이 됐던 상황이고요. 또 온라인 비중 확대에 따른 비용도 감소되는 점에서 봤을 땐 이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체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1분기 때 영업이익 659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수사업이죠. 테크인과 정밀기계 등의 실적이 호조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흐름이 좋고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2023년까지 이동전화의 ARPU를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 1조 이상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업체 안에서는 LG유플러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들을 체크해 주셨고요. 하이트진로, 코오롱인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유플러스까지 리뷰해 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들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에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 리포트는 이번 주에 5G 섹터 리뷰해드렸던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트리얼즈와 RF HIC, KMW 이 세 가지를 허반석의 체크리스트 통해서 매매 작전 세워봤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통신 장비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화요일은 RF 머트리얼즈, 수요일은 RF HIC, 목요일은 KMW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살펴본 리포트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진행하는데요.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기업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추세를 이어갈 모멘텀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하신다면 아직까지 이 탑다운 방식으로의 시장 접근,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에 대한 업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지만 업황, 결국엔 매수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 부분만 체크한다면 그 반등세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엔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주파수 경매 전후로 그리고 글로벌 투자 회복까지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확대에 대한 것까지도 아직까지 진행이 조금 진척이 더디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쉬움을 더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버라이즌향 수주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런 조정들과 수주를 받았음에도 투자나 인프라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1분기 실적 또한 미미한 상황으로 5G 투자의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업황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업황 회복은 아직까지이지만 회복 시점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로 5G가 LTE 대비 데이터 트래픽은 80%에 육박하고 있으나 기지국 장비 인프라 확대에 있어서는 15% 전후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인데 그 시작점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들 그리고 어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버라이즌 등 대형 통신사들 투자 움직임들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지없이 조금 조정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납 공급사들 투자 움직임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5G 투자 재개에 이끌어질 텐데 버라이즌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으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미리 보시고 늦어도 상반기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이 통신업종 살펴보셔도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월요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실적과 주가 매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지난해 12월부터 버라이즌향 공급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조금은 미미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삼성전자 주도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유율과 공급 시기에 따라서 협력사들로 나아가는 낙수 효과도 시기적으로는 조금 등락 그리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리포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의 자격을 조금 요약해보면 버라이즌향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이어야 할 거고요.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 당연히 점유율이 높으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RF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반도체나 증폭기나 이런 쪽으로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면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축약해서 기업 이름을 살펴보면 5G AFU 안테나 필터 쪽으로는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GNA,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나 증폭기 쪽으로는 RFHIC, RF 머티리얼즈, 광 트랜시버 쪽으로는 오이솔루션, 케이스 쪽으로는 서진 시스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을 좀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5G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은 결국엔 이 프라이빗 5G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통신사가 구축해 놓은 망뿐만 아니라 개별 민간 기업들을 위한 사설 프라이빗 5G 통신망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결국엔 로봇이나 자율주행,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팩토리, 조선소까지도 그들만을 위한 빅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AR, VR을 산업 현장에 적용을 시키고 한다면 보안과 속도 측면에서는 이 프라이빗 5G망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초기 투자 비용은 생기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에는 조금 더 운영 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5G를 놓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VR, AR, 결국에 메타버스, 초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이 필수이기 때문에 오래 쉰 이 섹터, 가지 않은 섹터 무엇이 있을까? 오래 쉰 섹터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5G 절대적으로 챙겨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본 기업들 짧게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광통신용 패키지 기업이었죠. 모회사 RF HIC와의 시너지가 조금 기대가 되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실적인 부분입니다. 올해 매출액 전년 대비 154% 증가한 4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5G용 패키지 마무리 단계이고 삼성전자의 최종 승인 후 납품이 진행된다면 실적 개선세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적층 세라믹 기술과 그리고 히트싱크 소재 기술, 설비 모두 다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소재가 히팅싱크라는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파워 모듈 쪽에서는 산업용, 의료용,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까지도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종합 패키지 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는 RFHIC 수요일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질화 갈륨에 대한 부분, 조금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5G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엔 실리콘 기반 그리고 탄화 규소 기반, 그것을 뛰어넘은 다이아몬드 기반의 웨이퍼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질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대비 1000배, 탄화 규소 대비 3배가량의 고주파 영역에서의 동작 성능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G 이동통신 및 차세대 방위 산업에 대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근을 하실 때에는 그 유상증자를 좀 불러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JV, 조인트 벤처 설립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보유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신소재 개발, 그리고 신규 사업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신사업 건축까지도 약 88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7월 초 정도 되면 발행가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주분들이 약 주주 가치가 약 12% 내외로 좀 있는 상황인데, 유상증자를 볼 때 무조건 악재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유상증자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봤을 때 RF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IT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것 이외에도 결국엔 질화 갈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방부, 산업부와 진행한 X밴드 질화 갈륨 반도체 국산화까지 수행 업체까지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목요일에는 KMW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선 통신 장비 하면 5G 대장주로 불렸던 기업이죠. 차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KMW죠. 정말 대세 상승을 이룬 이후에 조금 큰 조정을 이어왔지만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가장 낮게 잡아도 이 구간으로는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 3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결국엔 8만 원, 9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바닥인가 하는 6만 원 선을 깨고 조금 내려간 구간이지만 다시 이 추세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업황 회복이 된다면 다시 추세선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보유자분들께 조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조금 예민하게 작용할 부분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들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8만 원대 이상의 주주분들께서는 단가를 조금 낮춰서 대응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상반기 상승 기대 요인으로 좀 살펴보면 실적이 부진했던 것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인도, 캐나다, 등지, 일본까지도 갈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도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는 대부분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내 6월 이후 5G 본격적인 투자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버라이즌, 일본은 NTT 도코모, 인도는 릴라이언스, 캐나다는 사스크텔까지도 조금 이러한 납품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은 조금 아쉬운 그런 KMW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단가에 따라서 각자 단가에 맞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프라이빗 5G를 포함해서 모든 측면에 있어서 통신 장비 업체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미국에서의 이 5G 그리고 또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 모두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 통신 장비 업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요. 가격적인 전략도 보시고 RFHIC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통신 업종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업종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고 또 RFHIC는 유상증자 이슈, KMW는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설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들 해주셨으니까 5G 관련 종목들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에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이 내세운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금요일장이라 네. 기분이 좀 좋으시죠? 아,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인 만큼 힘차게 리뷰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 살펴보고 가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만나보시죠. 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벌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 14% 챙겨갔고요. 빅텍은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 각각 엇갈리는 반응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소폭 상승 중이네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다음 장은 비교적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안랩이 수익률 1.49% 챙겨가고 있고요. CJ E&M은 가장 최근에 매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5.8%대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유소 포트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증시 호황과 금리 이슈 인상에 힘입어서 증권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뭐 우선주까지 상한가 랠리를 참 많이 펼쳤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전거래일에서도 증권주의 하락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장에 좀 이런 리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증권주는 오늘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증권주, 안 그래도 어저께 이제 조금, 고심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유소 포트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편입을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2020년도 작년에 나왔던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증권주를 볼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배당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은 작년에 이제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증시에 많은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증시도 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 역시 좀 상승을 많이 해준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미래에셋 증권 역시 실적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이제 좋아졌는데 그럼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실적이 지금처럼 계속 좋은 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타이밍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증권주들을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사야 되는 그런 섹터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되어 있죠. 뭐 미래에셋 대우부터 해서 뭐 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1분기에 나온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사실 전년 대비해서 이 전체적으로 영업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실적인 부분, 영업 손실 부분이 또 많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한 4배 정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또 이제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400억 넘는 그런 1분기 영업이익을 냈고,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올해 역시 굉장히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 컨센서스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 올해 실적이 이제 예상치로는 약 2천억 가량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분기별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00억 좀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수수료 수입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직 증시에서 이렇게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면 요번에 이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어저께 이제 뭐 9시 뉴스에도 나오던데 이제 돈을 빼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증시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증권사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증시 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면 활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증권주는 조정이 나온다 하면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가 유효한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그 고배당주, 배당 관련인데요. 물론 배당을 안 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증권사들 같은 경우 배당을 안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5% 이상의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을 고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당주들, 뭐 언론에서는 찬바람 불면 이제 배당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배당주,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분할로 좀 모아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당락이 걸리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락폭까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점 구간에서,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선행된다는 점에서 하단에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주들 뭐 실적 좋은 기업들 대부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배당주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만 지금 증권 종목들이 조금 힘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이슈인데, 배당을 축소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증권주들에 대한 좀 경계감이 생긴 거 아닌가, 고배당을 주던 증권주들이 혹시나 배당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살펴본다고 하면 상승 추세 흐름을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뭐 상승 트렌드를 쭉 만들어 놓고 이 트렌드 내에서의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대 하단을 살짝 이탈시켰던 그런 구간들도 있지만 지금 다시 이 트렌드를 회복시켜 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거래량이 4월 초에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8,000원대까지도 조정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분할로 좀 천천히 접근하시던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살짝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앞으로 61선 부근까지는 천천히 좀 조정을 받았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 최대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다이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리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데 고배당 주니까 실적 흐름까지 잘 체크해보자라는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개장하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